안녕하십니까. 오늘 레아시 승기는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칸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타고 있습니다. 쌍용은 K-픽업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자신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장르를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상은 상당히 터프하고 강인하고 공격적인 그런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뭐 군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트럭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외국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뭐 카르텔이 사용하는 트럭들 뒤에 이제 중무장한 뭐 갱들이 금방이라도 뛰어내릴 것 같은 그런,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한 그런 인상을 갖고 있습니다. 시승을 통해서 이제 주행의 느낌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외관의 어떤 그 느낌과 비슷한 밀어붙이는 듯한 어떤 그런 주행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오프로드 체험을 하지 못하겠지만 온로드의 주행을 통해서도 오프로드 때 어떠한 주행 감각을 보여줄지 그런 것들을 다소는 좀 짐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승차감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스포츠칸이고요. 스포츠와 스포츠칸은 이 적재 공간의 차이에 따라서 차의 크기도 다릅니다. 칸이 더 크죠. 지금 칸은 이제 전장은 5405mm이고요. 전폭은 1950mm입니다. 그리고 전고 차의 이 높이가 1855mm인데요. 역시 요것도 이제 이 스포츠와 칸이 다르고요. 또 이 차의 어떤 높이는 이 스트로크의 길이를, 칸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 패키지라고 해서 스트로크의 길이를 길게 하는 옵션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좀 더 크고 웅장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타이어는 18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17인치와 18인치, 20인치 옵션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타이어는 원래 이 쌍용 측이 오프로드 체험을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취소가 되면서 행사를 이제 하지는 못했는데, 그 행사에 대비해서 장착이 된 타이어입니다. 이 타이어는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는 타이어고요. 순정 타이어는 아닙니다. 네, 신형 페이스리프트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점은 요 그 전면부의 외관이 변화를 크게 주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제 그릴이 엄청나게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거의 지난 구형 모델에 대비해서 한 2배 정도는 그릴을 키운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인상이 기존의 렉스턴 스포츠 칸이 구형 모델이 렉스턴과의 어떤 그런 차별적인 지점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신형 렉스턴 스포츠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다 본격적인 정통 픽업 트럭의 어떤 그런 느낌이 납니다. 쌍용은 참고로 이번 페이스리프트의 컨셉을 고 터프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더 강력하고 강인한 어떤 그런 인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자, 요 데크는 아래로 이렇게 내릴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렉스턴 스포츠 칸의 이제 그 적재 용량은 1262리터라고 합니다. 아래 등급인 칸은 1011리터라고 하고요. 스포츠에 비해서 칸을 선택하게 되면은 한 25% 정도의 용량 증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중량은 700kg까지 적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스포츠칸의 프리스티지 모델인데요. 이 모델의 특징은 이제 서스펜션을 보강했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의 5링크 서스펜션을 한 10mm 정도 스트로크의 길이를 길게 해서 오프로드에 최적화된 서스펜션을 전륜과 후륜에 각각 설치를 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색상은 총 8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스페이스 블랙이라는 컬러의 차량입니다. 자, 실내 구성은 기존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하고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휴대폰 충전기가 센터페시아와 공조기 밑에 있는데, 요거를 버튼을 길게 눌러서 켜야지 작동하는 방식이고요. 변속기는 6단 아이신 자동 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 기어 레버의 왼쪽 편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습니다. WEP로 되어 있는데요. E가 에코 모드를 의미하고 W가 윈터, P가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컴포트 모드 내지는 연비 유지의 모드가 E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2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을 한번 누르고 에코, 파워,
윈터 순으로 변동이 됩니다. 이 파워 모드가 이제 스포츠 모드에 해당하겠죠. 이 사륜구동 차량인데 이제 파트타임 사륜구동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후륜구동 기반입니다. 후륜구동 하이 기어가 있고요. 사륜구동 하이, 사륜구동 로우 기어가 있습니다. 로우 기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험지에 들어갔을 때 저단 기어로 힘을 토크 이제 최대 토크를 뽑아내주는, 그래서 험지를 주파할 수 있는 모드겠죠. 디퍼렌셜 락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스포츠 렉스턴 스포츠 칸 같은 경우에는 험지를 주파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특화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 요렇게 양쪽에 손잡이도 있습니다. 차고가 높다 보니까 오르고 내릴 때 잡도록 되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시트를 운전하기 편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2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스텝을 밟고 손잡이를 잡고 올라가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을 2열 시트에 등받이에 딱 기대고 앉았을 때, 자, 레그룸은 주먹이 하나 정도가 들어가고요. 발을 집어넣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 2열 공간이 아주 넓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실용적인 옵션을 넣었는데, 밑에 부분에 이렇게 잡아 당기면 신발이라든지 뭐 캠핑 용구 도구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는 공간, 적재 공간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를 올리면 암레스트가 나오고요. 여기에는 컵홀더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족 4명이 다 타고 가기에는 사실 뭐 그렇게 넉넉한 공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캠핑이라는 어떤 그런 특수한 용도를 생각을 했을 때는 이 뒤에 적재 공간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겠죠. 스포츠칸의 주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디젤 엔진 기반의 픽업 트럭 차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그 디젤 엔진 그 특유의 엔진의 어떤 그런 그 소음과 진동, 엔진의 질감, 이런 것들은 그대로 느껴지는 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사실은 이제 오프로드에서 진가를 발휘할 텐데, 그런 지점들을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이런 온로드에서 조금 느낌을 조금 예측을 해보면 지금 이제 과속 방지턱을 넘을 텐데요. 자, 이런 식으로 툭 하고 치고 넘어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그 승차감은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승용차 세단에서 기대하는 승차감하고는 질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승용차에서의 이제 하체의 느낌이 이제 부드럽게 타고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라 그러면, 이런 어떤 그 픽업 트럭은 저런 어떤 그 방지턱이라든지 험로를 만나면 이게 물 흐르듯이 축 부드럽게 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살짝 브레이크를 밟아 보겠습니다. 그냥 툭 치고 나가는 느낌으로, 밟고 지나가는 느낌으로 넘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주행의 어떤 그런 느낌 자체가 말 그대로 어떤 그런 좀 터프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살짝 높은 데를 이게 이렇게 치고 넘어가면서 이 상하의 바운스가 상당히 자제가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조작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조금 약 300m 좌회전입니다. 좌우로 이렇게 틀어보면은 차가 아주 덩어리째 뭉뚱그려져서 이렇게 움직이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차량의 세시가 뼈대가 있고 위에 이제 이 철판을 얹은 그런 종류의 차들하고의 차이점은 이 코너에서의 거동이 상당히 좀 굼뜬 어떤 느낌을 받으면서도 한 덩어리로 딱딱하게 이제 돌아가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안정감은 상당히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정통 그 SUV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 민첩하게 뭐 험로나 커브를 민첩하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밀어붙이는 듯한 어떤 그런 상남자의 어떤 터프한 주행,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예전에 어떤 느꼈던 그런 그 험지 주행 차량이 가지고 있는 뭐 군용 트럭이라든지 SUV들, 고전적인 SUV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승차감을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차량들만의 매력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르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마니아층들을 위한 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만에 하나 어떤 그런 뭐 불의의 사고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지켜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프레임 바디하고 모노코크의 장단점을 좀 비교를 하면은 차의 어떤 그런 추돌 사고와 비틀림 사고, 전복 사고 그거를 비교했을 때 이 추돌 사고와 관련해서는 차가 차라리 찌그러지는 그런 모노코크가 좀 더 유리하다고 하고, 반면에 이제 험로를 이제 다니면서 8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이제 이 전복이라든지 비틀림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 프레임 온더 바디 이런 차량들이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마니아틱한 어떤 성향의 차다라고 했을 때, 자, 기본적인 이 차의 어떤 그런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렉스터 스포츠카는 이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엔진과 관련된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자인, 외부 디자인에 대해 외부 디자인 측면에서 강렬한 어떤 인상을 추가를 했고, 엔진은 이전 작과 같습니다. 디젤 4기통 싱글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고요. 이 엔진의 출력은 187마력입니다. 187마력을 3,800rpm에서 최대 출력을 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저RPM 구간에서 출력을 뽑아서 쓰게끔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토크 밴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저RPM, 그러니까 1600에서 2800rpm 이 구간에서 40kg 폴스미터 정도의 토크를 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엑스턴 스포츠의 어떤 스펙이고요. 스포츠 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크를 약간 좀 손을 봐가지고 1800부터 2600, 그러니까는 토크 밴드가 좀 더 좁습니다. 그 특수한 RPM 구간에서 42.8kg 폴스미터를 냅니다. 현재 이 차량은. 그러니까 아주 고 출력 차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순간적인 어떤 그런 토크를 내는 데에 특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는 짐을 싣고 이제 쭉 주파하거나 혹은 이제 견인을 하거나 이런 견인 능력, 험지를 돌파해 나가는 능력, 빠른 속도로 치고 나가는 차가 아니고 꾸준한 속력을 가지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차의 이제 주행 질감에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은, 기본적인 이제 승차감은 과속 방지턱을 넘었을 때 어떤 그런 느낌을 설명해 드렸듯이 상당히 이제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 차를 이제 승용차를 이제 운영을 하시던 분들이 이 픽업 트럭을 타셨을 때는 좀 당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차 자체가 딱딱하게, 정말 이 바닥에서 딱딱하게 붙어서 이게 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승차감은 불편하지만, 이런 불편함이 진짜 개떡 같은 뭐 승차감이다 그런 차원에서의 딱딱함이 아니고 좀 하드한 느낌, 그러니까 하드코어한 어떤 그런 그 주파, 그러니까 다른 의미의 스포츠죠. 그러니까 빠른 스포츠카가 아니고 이 산에서 즐기는 스포츠, 그런 느낌, 그 등산용 차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 차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후륜구동 기반의 이제 사륜구동인데, 이 변속기에 이제 별도의 어떤 이 레버를 통해서 후륜구동과 이제 사륜구동 하이, 사륜구동 로우 이제 기어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짧게 온로드에서 시승한 느낌으로는, 일단 이런 온로드에서 경쾌하게 달리는 느낌으로는 후륜구동이 사륜구동에 비해서는 더 승차감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일단 이 가속의 어떤 느낌, 여기에서 후륜구동일 때가 좀 더 경쾌하게 치고 나가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이거를 이제 사륜의 하이 기어로 바꿔주면은, 이 레버를 돌려주면 이제 사륜구동 하이 레버가 들어왔다는 게 이제 왼쪽 RPM 게이지에 들어오는데, 이때 보면은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의 느낌이 살짝은 후륜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가속의 느낌이, 이 엑셀 페달을 밟았을 때에 치고 나가는 느낌이 약간의 좀 후륜구동에 비해서 사륜 쪽이 약간 시간적인 어떤 그런 딜레이 같은 게 생기고, 그리고 차의 전반적인 그런 소음, 그러니까 디젤 엔진 특유의 진동과 소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관련된 어떤 그런 소음이 후륜 때보다는 사륜 때가 좀 더 이 RPM이라든지 이 엔진 돌아가는 소리부터 해서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승차감을 위주로 온로드에서 쓰실 때는 후륜구동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코너가 많은 구간이라든지 혹은 이제 고개를 넘어갈 때, 이럴 때는 사륜은 이제 하이기어로 쓰시고,
오프로드를 하실 때는 이제 사륜의 로우 기어를 채택을 하시면 이제 산을 이제 등반하는 형식으로 이제 차가 거미같이 땅에 붙어서 기어가는 느낌으로 하는 게 이제 사륜의 로우 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륜의 파워 모드일 때가 온로드에서 주행하는 이 가속감이나 느낌은 좋습니다. 가장 좋습니다. 이 모드에서 좀 가속 페달을 이제 킥다운까지 쭉 밟아보면 시속 100km 안팎까지 일상생활 실제 생활 속에서 이제 고속도로를 달릴 때 추월할 때 쓰는 이제 100km 안팎의 그런 속도의 구간에서는 상당히 이 토크감이 좋습니다. 다만 이 6단 아이신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오프로드라든지 어떤 그런 험지 주행과 관련해서는 어떤 충분한 힘을 내줄 것 같은 어떤 그런 구성인데, 이게 이제 이 온로드에서의 어떤 스포티한 주행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6단 아이신 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km대의 이제 4단, 80km대 5단, 그리고 100km 시속 100km일 때 6단, 이게 이제 가장 RPM을 절약하면서 쓰는 그런 기어비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8단 80km면은 이제 5단 기어가 이 정속으로 달리는 항속 기어죠. 그런데 이제 이 수동으로 매뉴얼 모드로 이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어 레버를 왼쪽으로 치고 버튼을 이제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이제 업다운 시프트를 할 수 있는데, 수동으로 이제 80km에서 5단으로 운전을 하면은 이제 대략 뭐 1500에서 2000 rpm 정도로 RPM을 항속으로 쭉 밀고 나가주다가 자동으로 바꿔주면, 사실 80km에 해당하는 이제 자동기어 단수는 5단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RPM이 좀 이렇게 헤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변속기가 해당하는 속력대에 맞는 상황, 그러니까 뭐 가속의 상황이든 이제 아니면 항속을 하는 상황이든 그 해당하는 속력에 맞게끔 딱 정확하게 이제 기어 단수를 맞물려 주는 게 아니고 살짝 좀 이렇게 좀 우왕좌왕 한다고 해야 되나요? 좀 헤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속기가 아주 빠릇빠릇하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이 변속기는 이 저단 기아에서 이제 디젤 엔진 특유의 그 큰 토크, 그거를 끌어다 쓰는 용도로 돼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느낌으로는 확실히 쌍용은 변화된 형태의 렉스턴, 그러니까 220마력이고 8단 현대차의 8단 미션을 가져다 결합시켜서 썼었죠. 그 이전엔 7단 벤치 미션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스펙보다는 현재처럼 출력의 이제 이 마력의 출력은 낮추면서 토크를 이제 뽑아다 쓰는 그런 형태의 이제 엔진의 튜닝, 그리고 6단 미션과의 조합, 이런 어떤 오프로드에 어떤 특화된 이런 승차감이 조금 더 어떤 렉스턴의 어떤 그런 이 쌍용차의 프레임 바디를 후륜구동 프레임 바디를 특징으로 하는 이 쌍용차의 포지션하고는 지금의 이런 엔진과 변속기의 궁합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상품성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뭐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은 렉스턴은 많이 이제 개성을 깎은 거고, 이 스포츠카는 쌍용의 어떤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개성을 더 도드라지게 드러낸 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어떤 세팅의 느낌이 더 좋게 다가오고, 이런 상품성이 앞으로 계속 특화시켜 나가야 될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프로드에 특화된 기능이라고 했을 때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쌍용차가 많은 어려움을 사실을 겪고 있죠. 위기의 상황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차를 이제 믿고 구매를 했는데 회사가 없어져 버리면은 이제 차가 단종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또 AS를 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차의 상품성이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차의 어떤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좀 어려운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쌍용차가 이제 망할 가능성, 그 문을 닫고 완전히 이제 회사를 청산할 가능성은 사실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이제 문을 닫기가 어렵죠, 사실상. 자, 쌍용차가 왜 망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내다보는 어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바둑으로 치면은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죠. 그거 딱 그 케이스에 맞는데,
이제 큰 파는 쉽게 접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한 회사의 어떤 그런 재무 구조가 악화되었을 때 그 회사를 청산하는 게 경제적인 어떤 그런 논리로, 경제 산업적인 논리로는 뭐 그게 이제 원칙론적으로는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고용의 규모라는 게 있죠. 현재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쌍용차가 책임지고 있는 어떤 인구, 그러니까 인구 사회학적 개념으로 놓고 보면 임직원을 5,000명으로 이제 봤을 때 임직원의 가족들까지 포함하면은 이제 한 2만 명 정도의, 적게는 2만 명, 그리고 뭐 판매망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하청업체까지 포함하면은 거의 이제 뭐 15만에서 20만까지도 얘기를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뭐 수만 명, 십수만 명의 이제 밥그릇이 이제 달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경제 산업적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회적인 관점, 또 뭐 정치적인 관점으로까지 넘어가죠. 그러다 보면은 쌍용차를 청산했을 때의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는 이득일 수 있어도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는 손실이 오히려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어떤 손실 때문에 이게 이제 정권 차원의 어떤 그 결정이 정권 차원의 문제가 돼버리는 겁니다. 현재 정권에서 이제 쌍용차를 청산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여론의 어떤 그런 뭐 역풍이라고 할까요? 정보로 재탐색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 쌍용차를 청산하는 결정을 내리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은 사실상 이제 뭐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죠. 그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고, 지금 정부든 다음 정부든 간에 이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되도록이면은 이걸 이제 쌍용차를 연착륙시키는 방식으로 인수할 수 있는 희망자들을 물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쌍용차를 구조적인 큰 틀에서 바꾸기는 어려워도 일단은 연명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쌍용차는 이제 후속을 계속 내겠죠. 그런 관점, 그러니까 쌍용이 단순히 이제 뭐 오늘 내일 망하는 회사가 아니라 앞으로 쭉 갈 회사다, 그런 측면에서 이 렉스턴 스포츠 칸을 봐야 되고, 또 평가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그런 기준에서 놓고 봤을 때는 사실상 쌍용이라는 브랜드가 일반적인 뭐 SUV보다는 이런 픽업 트럭이라든지 또 험지 주파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기능의 차량들, 보다 좀 특수한 유틸리티의 차량들에 훨씬 강점을 갖고 있다면 그런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맞죠. 그러면 현재까지는 이 2.2 디젤의 이제 180마력 요 차가 어느 정도는 이제 커버는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이제 프리미엄한 급으로의 어떤 그 니즈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같은 오프로더라도 좀 더 큰 출력을 원할 수 있고요. 또 오프로드를 하면서 온로드에서도 또 고성능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어떤 보편성을 띠기 위해서는 이 출력이라는 측면을 커버를 해야 됩니다.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뭐 가능한 옵션이 사실은 뭐 이제 6기통 디젤이라든지 쉽게는, 혹은 이제 가솔린 엔진이라도 뭐 터보 차저를 장착해서 출력을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자동차 산업의 흐름 자체가 전동화의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발맞춰서 엔진의 어떤 그런 쓰임새도 바꿔주는 것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쌍용차의 미래는 사실상 이제 전동화를 어떻게 전동화로 어떻게 도약을 하느냐, 그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쌍용이 연명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투자 금액으로 이제 내일 출시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전기차죠. 순수 전기차, 배터리로 가는 순수 전기차를 지금 개발이 거의 끝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동화의 다른 어떤 그런 하나의 방향으로서 하이브리드 차량이 적용이 됐으면은 훨씬 더 지금 상품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180마력짜리 터보 엔진도 그렇고요. 요 정도 엔진에다가 이제 하이브리드나 이런 것들 전동화를 결합을 시켜주면은 200마력 이상의 출력을 낼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이 렉스턴 스포츠 칸 지금 정도의 토크에 이제 출력을 좀 더 향상시켜주는 그런 튜닝을 통해서 충분히 출력과 오프로드의 기능 이런 것들을 다 갖춘 그런 좋은 차로 거듭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은 이제 그 연명이라는 것, 방점이 찍혀져 있는 것은 대규모의 어떤 그런 개발을 가정한 상황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쌍용차를 사실 이제 뭐 청산하는, 없앨 수도 없고 또 화끈하게 투자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이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큰데, 어차피 뭐 없앨 수가 없는 조건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좀 더 이제 구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쌍용이라는 브랜드를 오프로드에 특화시킨 그런 브랜드로 좀 더 키워나갈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뭐 이제 방금 설명해드린 뭐 전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좀 화끈한 어떤 그런 투자, 그런 어떤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으면은 뭐 좋겠다, 어떤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시승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